안녕하세요, 여러분. 70세 노인병 전문의 유재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타민 잘못 먹는 상위 5가지 실수입니다. 비타민 C,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여러분도 하나쯤은 드시고 계시지요? 사실 저도 예전엔 비타민을 잘못 먹었습니다. 10여 년 전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 C 2000mg를 먹었죠. 좋은 영양제니 몸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속이 쓰리고 입안이 헐고 하루 종일 더 피곤했습니다. 그때부터 의학 논문과 사례를 파고들며 복용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직후 하루 23회로 나누고 가루형으로 천천히 마시니 몸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후 수많은 환자분께도 이 방법을 권했고 위장장애, 피로감, 트러블로 고생하던 분들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실전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비타민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이 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쌓이는 날들, 혹은 좋은 제품을 샀는데 몸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경우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비타민을 챙겼는데 오히려 위가 아프고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셨죠?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복용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비타민 복용 실수 5가지를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정확한 복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고 수천 명의 환자에게 효과를 본 진짜 건강한 복용 습관을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실수는 바로 공복에 비타민을 먹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B군, 종합 비타민처럼 산성이 강한 영양제를 아침 공복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위장에 큰 자극을 줍니다. 위염, 속쓰림,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위가 약한 어르신은 더 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제가 만난 72세 이정희 어르신도 공복 복용으로 속쓰림과 설사를 반복하셨죠? 위내시경까지 권유받던 그분은 제가 식후 복용을 권해드린 뒤 한 달 만에 위장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비타민은 반드시 식사 중간 또는 직후에 드세요. 특히 물과 함께 천천히 삼키면 위장에 자극 없이 흡수가 잘 됩니다. 위가 약한 분일수록 이 원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한 번만 비타민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 알 먹고 그날 하루 효과를 기대하시지요.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3, 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한 번만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65세 김봉수 어르신도 이런 방식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다 혈중 비타민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신 뒤 면역력과 피로 회복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2, 3회로 나누어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간 즈음 1000mg씩 섭취하면 효과가 훨씬 오래갑니다. 이 방법은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는 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에게 맞지 않는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정제, 가루, 캡슐, 리포조말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위 상태와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78세 이명자 어르신은 정제형 비타민을 드신 뒤 자주 트림하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루형 비타민으로 바꾸고 식사 직후 물에 타서 천천히 드시도록 했죠. 그 후에는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더 상쾌하다고 하셨습니다. 가루형은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이 적어 추천드립니다. 다만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지요. 정제형은 간편하지만 위가 약한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화 기능과 생활 패턴에 맞춰 비타민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비타민을 갑자기 고용량으로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3000mg, 5000mg을 한 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과한 용량을 갑자기 복용하면 오히려 설사, 복부 팽만, 신장 부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요로 결석 위험도 있습니다. 70세 최명수 어르신은 비타민C 6000mg을 하루에 한 번에 드셨습니다. 그 후 복통과 묽은 변을 반복했고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겼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1000mg씩 나누어 시작하고 12주 간격으로 천천히 증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증상이 사라지고 피부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비타민은 고용량보다는 적응과 분할이 중요합니다. 500에서 1000mg부터 시작해 천천히 늘리며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실수는 비타민을 약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지만 철분제와 동시에 먹으면 위장장애나 흡수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5세 정형자 어르신은 혈압약과 비타민을 함께 복용하시다 두통과 안면홍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복용 간격을 2시간 이상으로 두자 증상이 사라졌고 건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약물 복용 중인 분은 비타민 복용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는 약과 비타민의 복용 시간을 2시간 이상 차이 두고 조정하세요.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부작용 없이 비타민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타민 복용 실수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 복용을 식사 중간 또는 직후 복용으로. 둘째, 하루 한 번을 하루 2, 3회로 나누어 복용으로. 셋째, 형태 무관심을 내 위장 상태에 맞는 형태 선택으로. 넷째, 과한 용량을 500에서 1000mg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증량으로. 다섯째, 약과 동시 복용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 유지로. 이 5가지만 지켜도 비타민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복용법 하나가 피로, 면역력, 소화,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중 한 가지라도 실수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비타민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복용 시간을 바꿔보세요. 식사 중간이나 직후에 1000mg씩 물과 함께 드셔보는 겁니다. 하루 2회 이상 나눠 드시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이 달라집니다. 몸의 피로 회복, 면역력 개선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은 정제형 대신 가루형으로 바꾸시고 철분제나 약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도 루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잘 작용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요일별 복용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루틴은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설계하고 검증해 본 방법입니다. 월요일 비타민C 1000mg 2회 아연 보충제, 화요일 비타민C 1000mg 3회 마그네슘 저녁, 수요일 종합 비타민C 오전 저녁 분할, 목요일 비타민D-C 식사 직후, 금요일 오메가3 비타민C, 토요일 비타민C 하루 3회 유산균, 일요일 종합 비타민 수분 보충 2회. 이렇게 일주일 루틴으로 관리하면 비타민이 몸에 쌓이는 느낌이 아니라 작용하는 느낌이 분명하게 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 실제로 삶의 질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72세 이정희 어르신은 공복 복용을 끊고 식후로 바꾸자 위통과 구토가 사라졌고요. 65세 김봉수 어르신은 하루 3회로 나눠 먹으며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다. 78세 이명자 어르신은
정제형에서 가루형으로 바꾼 뒤 속쓰림 없이 매일 비타민을 챙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75세 정형자 어르신은 약물과 시간 간격을 두는 습관을 들이면서 두통과 홍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복용 방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해지고 일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을 잘못 먹는 실수는 생각보다 흔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용법을 알고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첫째, 공복에는 먹지 마세요. 둘째, 하루 1회보다 나눠 드세요. 셋째, 내 위장 상태에 맞는 형태를 고르세요. 넷째, 처음엔 소량부터 천천히 늘리세요. 다섯째, 약물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요일별 루틴까지 실천하신다면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배운 정보 잊지 마시고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비타민, 혈압, 당뇨, 관절 등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복용법 바꾸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건강의 전환점이 됩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비타민 복용 습관이 바뀐다면 그건 분명히 삶의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91세까지 진료를 이어가신 저의 선배 의사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건강은 본인이 키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